내가 찍은 사진과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거울을 보셨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내주시면 어떤 유형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유형인지 먼저 아시는 게 비대칭 치료의 시작입니다. 안면 비대칭을 좀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데 네. 비대칭은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아닙니다. 비대칭은 예쁘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요. 연예인들한테도 있어요. 보통은 이 비대칭 때문에 얼굴이 많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신 거죠. 거기다가 건강상의 문제도 야기를 시키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면 비대칭은 원래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선천적이기도 하고요. 후천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천적인 경우는 유전적이거나 아니면 태아가 발달을 할 때 생기신 경우가 많이 있고요. 후천적으로는 치아라든 문제라든가 외상을 입으셨다든가 아니면 근육 불균형이 많이 있거나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생기기도 하세요. 그럼 수술 밖에는 이게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는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비대칭이라는 게 골격성 비대칭하고 관절성 비대칭으로 나눠지게 되시는데, 골격성 비대칭이 뭐냐면 누가 봐도 좌우 뼈가 다르게 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어날 때부터 기형이 있으시거나 반완면 외소증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쪽만 뼈가 자라거나 한쪽은 덜 자라거나 이런 경우나 외상을 입으셔서 한쪽이 잘 안 자라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수술 케이스가 되세요. 그런데 나머지 90%는 관절성 비대칭이라 그래서 주로 이제 턱관절 문제 때문에 야기가 되시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변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실 때도 양쪽에 골고루 씹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한쪽이 좀 편한 쪽이 있으시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라고 해서 우세손이 있죠. 분명히 한쪽만 많이 쓰게 돼 있어서 그쪽에 근육의 힘이 세지다 보니까 뼈가 힘이 센 쪽으로 틀어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변이라고 하고, 이게 관절성 비대칭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비수술적으로 교정 치료를 하셔도 많이 개선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안면 비대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안면 비대칭이라는 거는 우리 안면 뼈가 균형이 좌우가 맞지 않고 비대칭인 상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한쪽 얼굴이 다른 쪽에 비해서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작거나 아니면 높낮이 차이가 생긴 거를 말한다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는 한쪽 눈보다 작거나 이제 크다, 눈높이 차이가 생기신다라고도 말을 하시고요. 코가 한쪽으로 틀어졌다, 휘었다 라는 표현이라든가, 입술 높낮이라든가 콧구멍의 높낮이가 차이가 생긴다, 또는 한쪽 턱이 한쪽으로만 많이 틀어져 있다, 중심선을 벗어나서, 그리고 광대가 한쪽이 더 크다, 광대가 한쪽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게 이제 모두 비대칭을 표현하는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머리뼈가 15개의 뼈로 되어 있고, 그리고 23개의 분리된 뼈로 봉합선이라는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안면뼈가 얼굴뼈, 머리뼈까지 해가지고 내서 색깔이 다 다르네요. 네, 색깔마다 다른 게 다 다른 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토니바퀴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만 틀어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연속해서 계속 틀어지니까 전체적인 이제 안면 비대칭이 발생을 하게 되세요. 보통 시작점은 아래턱과 측두골이 만나는 턱관절에서 대부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우리가 안면에서 턱관절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좌우의 근육을 똑같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쪽 근육 힘이 많이 세지면서 틀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 턱관절에서 많이 비대칭이 시작이 됩니다. 비대칭이 있으신 분들은 다 똑같이 틀어지나요? 아니요. 그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 틀어지는 패턴에 따라서 유형이 3가지로 분류가 되세요. 안면 비대칭 유형 중에서 첫 번째 유형은 타입 1이라고 해서 하악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좌우 근육을 쓸 때 한쪽의 장력이,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악골이 치우쳐지는 유형이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셨을 때 아래 턱의 위치가 중심선에서 벗어나 있으신 유형인 거죠. 안면 비대칭 유형 두 번째 타입 2는 측두골형입니다. 여기 옆에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있는 뼈인데요. 한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 턱에서 이 근육이 점점 짧아지게 되면 주변 근육도 계속 긴장을 하면서 짧아지게 되세요. 그러면 턱관절을 주변으로 해서 뼈를 잡아당기는 거죠. 이마랑 눈이랑 상악뼈가
턱이 틀어진 쪽으로 내려오게 되세요. 이렇게 되는 유형을 타입 2라고 하고 안면비대증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안면비대증 유형 세 번째 타입 3는 저평골형이라고 하는데요. 안면비대증 두 번째 타입 2에서 더 진행된 유형이세요. 이 저평골이라는 뼈 여기서 보시면 여기 요렇게 그다음에 찍어봤을 때 여기 노란색 뼈. 그래서 이 뼈가 측방으로 굴곡하는 현상까지 더해지는 현상인데요. 이 노란 뼈가 기울어져 버리니까 우리 얼굴의 중안부가 같이 기울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그런 변형까지 나타나셔서 안면비대증에서는 제일 심하다라고 하는 게 타입 3입니다. 내가 어떤 유형인지를 알려면 네. 어떻게 해봐야 돼요? 스스로 이제 진단을 해보실 때는 사진을 찍어서 알아보시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신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신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고 그리고 셀카를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셔서 사진에서 이런 식으로 눈동자와 눈동자 선을 긋고 그리고 입꼬리 상태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시는 거죠. 자, 위에 눈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선만 이렇게 기울어지셨다. 이러면 이게 타입 1 하악골형이세요. 두 개의 선이 있었을 때 눈 쪽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셨는데 기울어진 쪽으로 입꼬리가 같이 올라가는 선이 되셨다. 이게 타입 2 측두골형. 이 되시는 거고요. 눈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셨는데 올라간 쪽으로 입꼬리도 같이 올라가져 있는 이렇게 선이 그어지신다면 타입 3 저평골형입니다. 이 유형별로도 다 뭔가 해결 방법이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해결하면 타입 1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하악골만 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턱을 교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입 2는 턱이랑 하악골이랑 축두를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 3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평골까지 틀어진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저평골까지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평골이 밖에서는 촉진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비강이라는 이 길로 통해서 저평골을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비강의 길이 있고 이 안쪽으로 길이 보이실 텐데 이 6개의 길을 통해서 저평골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비강 준하입니다. 그 비대칭 얘기할 때 치아 교정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치아 교정이 필요한 건가요? 치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턱을 교정을 할 때 상악이랑 하악을 올바른 위치로 교정을 하려고 하면 치아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그때 치아 교정이 필요할 때인데 안면 교정을 하면서도 치아 교정을 그때 환자분한테 이제 권유를 해드려요. 근데 이제 반대로 치열이 틀어져 있거나 턱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치아 교정으로 교합이랑 치열을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저희 비대칭 교정을 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정을 할 때 어떤 치료의 목표점을 조금 낮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턱을 교정을 할 때 결국은 저희가 교정하는 한계점이 교합이 허락하는 선까지이기 때문에 모양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교합만 맞춰놓으셔서 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 순서는 치아의 부정렬이라든가 체형적인 건 아니면 이 머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체형 교정을 하고 그 다음에 헤드 포지션을 잡아주신 다음에 안면뼈를 정렬을 잡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교합이라든가 치열을 교정하는 요 순서로 가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순서이긴 하세요. 수술을 안 하는데 이게 그 교정 치료만으로도 이게 충분히 교정이 되는 건가요? 수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보통 육안으로 보거나 실제로 이제 촉진을 했을 때 뼈의 좌우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시잖아요. 처음엔 변 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오래되면 뼈의 형태가 바뀌는 변형도 또 따라오게 되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 중에 투수분들은 공을 굉장히 많이 던지시잖아요. 그럼 실제 팔 길이가 길어져 있죠. 펜싱 선수들 같은 경우도 경기를 하실 때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체중을 계속 지지를 하시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실제로 한쪽 골반이 뼈가 조금 더 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하자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보통은 교정을 통해서 관절이나 근육의 불편감을 먼저 해소를 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런 변이는 교정만으로도 잘 잡으실 수가 있어서 비대칭의 상당 부분이 수술 없이도 개선이 되실 수 있으세요. 나이가 어린 사람도 받아도 되나요? 비대칭이 만약에 있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어릴수록 뼈나 근육이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래서 비대칭을 일으킬 만한 소인을 가지고 있다면 성인보다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되세요. 그런데 반대로 치료를 받게 되시면 그 같은 이유 때문에 개선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 있었을 때 어릴 때부터 교정을 받게 되시면 안면이나 두상도 훨씬 예뻐지시고요. 그리고 자세도 바르게 이제 체형 교정을 했기 때문에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세요. 반대로 나이가 드신 분은 그러면 안 하는 게 더 나은가요? 나이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속도는 어린 친구들보다는 더디실 수 있지만 성장이 이미 끝났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진 않으시는 거죠. 진행되는 속도가.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고 나시면 어느 정도 좀 더 안정화되시는 게 있으세요. 비대칭 교정을 한 번 받으면 다시 네. 안 해도 되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비대칭이 생기는 원리가 좌우의 근육을 똑같이 쓰질 못해서 한쪽 근육의 힘이 세지니까 뼈가 자꾸 그쪽으로 당겨가면서 비대칭이 생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교정을 받고 나서도 만약에 내가 좌우 근육을 오늘부터 똑같이 쓰겠다. 이러면 모를까 그렇게 되시진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많이 좀 쓰신 근육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섬세하게 좀 꼼꼼하게 풀어주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 이갈이나 이악물기가 있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가 우리가 노화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노화가 생기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뼈가 살짝 틀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6개월에 한 번씩은 내원을 하셔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과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거울을 보셨을 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가 많이 다르다 이렇게 느껴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 보내주시면 어떤 유형인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유형인지 먼저 아시는 게 비대칭 치료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